쉽게 얘기해서 보시다시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도가액.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요새 이게 도쿄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노력하신 분들의 어떤 그 열정과 노력, 결과물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요. 정말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메달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되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모습 같이 보면서 용기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뭐 서울 아파트를 하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원은 뭐 거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제 논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어떤 계산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약간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금 계산을 좀 같이 해볼 건데요. 어려운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국세청. 여러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서비스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 세금 모의 계산 있죠, 여러분? 국세청 그냥 홈페이지 들어간 거 로그인도 안 했어요, 저 지금.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네이버도 국세청도 로그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 자주 찾는 서비스에 세금 모의 계산 누르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있죠? 이거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로그인 계산하기. 로그인 계산하면 좀 기록이 남고 나중에 보기 편한데 비로그인 계산하기 누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는 최소한 2년은 가지고 있어야 정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년이라고 간단히 계산할게요. 양도일자는 팔아먹은 날짜, 취득일자는 내가 산 날짜니까 취득일자를 2년 전으로 땡깁니다. 2019년이죠. 자, 그리고 주택, 아파트니까. 그리고 양도가액을 저는 좀 극단적인 예로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랐으니까 뭐 오른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이딴 내용 절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양도가액이죠. 15억 원에 팝니다. 15억 원이고요. 이건 취득가액은 원래 조회를 해서 여기 들어간 비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니까 5억 원 5억 원을 넣을게요. 자, 취득가액 5억 원, 양도가액은 15억 원이에요. 이 기본공제는 그냥 뺍니다. 1년에 250만 원씩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미등기 양도 아니고요.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쭉쭉 내려가시면은 자, 여기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입니까?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중과 3주택. 3주택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3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에 서울에 5억 원의 아파트를 산 걸 2년 이후에 2년을 다 채우고 15억 원에 파는데 지금 제가 다주택자라서 규제를 맞는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이죠, 서울이니까. 그리고 나는 3주택자 이상이면 얼마나 세액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쉬워요. 자, 지금 떴는데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세금이 6억 8,460만 원이에요. 자, 5억 원에 취득을 해서 15억 원에 팔아먹어서 10억 원을 남겼는데 나는 어디 가서 아파트 샀는데 10억이 넘게 올랐다고 막 자랑을 하고 고래고래 깝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팔고 나니까 손에 쥐는 거는 3억 1,6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저도 알죠. 3억은 작은 돈은 아닌데 하지만 어쨌건 10억 원을 남긴 상황에서 나라에 7억 원을 떼주고 3억 원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내가 5억의 아파트를 사서 15억 원에 2년 후에 팔았는데 내가 주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7억을 세금으로 내주고 3억만 내 주머니에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거꾸로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였다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1주택자다,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은
자, 보시다시피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이 하나인데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지금 보시면 세율이 1억 7,460만 원.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내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다주택자면 5억 원에 산 다음에 15억 원에 팔아야지 내 손에 쥐는 돈이 3억 원인데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5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아도 쥐는 돈이 똑같이 3억 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주택자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잘난 체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신나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은 팔았을 때 지금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여러분, 이 중간에 5억 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5억 원은 나라가 가져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시면 파는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에서 계산을 해보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 보시면 양도세, 중과세만 아니면 현금 5억 원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버티는 거예요. 이게 얄미워 보이고 잘못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정말 이해하지만 사람의 본능이란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보세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5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아요. 15억 원에 파는데 제가 3주택자 이상이에요. 그러면 세액 계산을 했을 때 세금으로 7억이 날아가니까 내 손에 쥐는 돈이 3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다주택자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3억 1,600만 원을 손에 쥐어요. 5억에 사서 15억 원에 팔았는데 자 그런데 거꾸로 5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팝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인데 저는 뭐 거주는 안 해서 비과세는 안 된다고 쳐요. 그래도 세금이 1억 7,460만 원이니까 내 손에 쥐는 돈이 3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1,000만 원이 높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시다시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도가에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가. 양도세가 풀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여러분한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지금보다 5억 원을 싸게 팔아도 쥐는 돈이 손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건이 안 나오겠어요? 최소한 지금보다 많이 나오죠. 맞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1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에 내려왔으니까 폭락을 해서 이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15억 원 하던 아파트를 10억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4년 동안에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됐다면 그 중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정부에서 5억 원 정도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세 차익 중에서. 여러분이 내는 거잖아요. 15억 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10억 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15억에 사나 10억에 사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면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10억 원에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기쁜 거는 매수인도 아니고 매도인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내려갈지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매물을 가진 사람들이 펑펑 매물을 내놓고 전세도 놓을 맛이 날지 좀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간단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조금만 복잡한 계산으로 들어가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켰으니까 약간 오차가 있고 실수가 있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힘내시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